논란만 만들고 오빠 와서 논란이나 다시는 만들고 못 봤죠. 말이죠. 그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이런 분이 도대체 전국 선거를 어떻게 담당한다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하고 전북만 신경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이번 패배에 있어서 그 패배라고 전 규정합니다만은 정 대표 책임이 매우 큽니다. 책임이 없다, 네. 승리했다 이런 얘기는 이 지지자들의 분노를 더 그냥 키울 뿐이에요.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아픈 패배가 이제 경기 평택을 아픈 패배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평택을일 텐데 이 김어준 씨가 겸손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평택을 선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원인 얘기를 진단을 합니다.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유일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이유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실패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합당을 했었어야 했는데 네.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네, 화면 나가고 있는데 출발점은 이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거기서부터 틀어졌다. 그때 합당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내란에 대항하면서 함께했던 그 연합을 유지를 할 수 있었다는 약간 유시민 작가의 그런 사고하고도 이제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원팀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라도 이런 주장을 이제라도 했어요. 합당해야 된다. 합당 안 해서 이게 경기 평택을 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부산 북갑은 저 야권이 분열을 했는데 거기서 한동훈이 됐잖아. 이건 어떻게 그거 왜 설명하죠? 졌냐? 네. 그러니까 이게 저게 우리가 언론의 폐, 여기 한국일보지만 언론의 폐를 얘기할 때 사진이 뭐 뒤에는 막 칼을 숨기고 칼로 찌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딱 자르고 이제 요것만 잘라가지고 이게 마치 칼 찌르려고 하는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하는 그러한 이제 프레임을 보여주는 그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슷한 건데 네. 합당을 안 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하면 어떤 단면을 놓고 보면 그 얘기도 맞겠죠. 뭐 합당을 했으면 뭐 그게 이렇게 안 됐겠죠. 근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면 뭘 먼저 얘기해야 되냐면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했잖아요. 네. 합당 제안을 했는데 왜 그 시점에 안 되는 방식으로 합당 제안을 왜 한 거죠 그러면? 아니 되는 시점에 되는 방식으로 합당 제안을 했어야죠. 그 훨씬 이전에 지금 그 시점은 지방선거 이미 준비에 들어가서 네. 각 지역의 후보들이 내가 그렇죠. 나간다고 지금 다 라인업 짜고서는 준비하고 공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합당 제안을 하면 그 합당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합당이 된 예가 없어요 그 시점에. 네, 네. 근데 그때 합당 제안을 하면 당연히 파국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합당 하고 싶으면 사실 그 훨씬 이전에 했어야죠. 그 네. 훨씬 이전에 뭐 어떻게 했으면 뭐 됐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는 시점에 해서 결국 감정만 상하고 이 합당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감정만 상하고 안 됐으니까 선거연대도 어려워진 거잖아요. 만약에 그 합당 제안 없었으면은 선거연대를 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선거연대라는 건 무엇이냐? 조국 후보가 뭐 예를 들면은 평택에 나간다고 하면 민주당은 평택에 후보를 안 내고 뭐 다른 데 내면은 거기는 조국혁신당이 내지 마시오. 이런 게 선거연대잖아요. 네. 그 합당 때문에 감정 상하지 않았으면 그런 걸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 근데 합당 제안을 그때 해가지고 감정이 상했고 그것도 안 된 거잖아요. 네. 선거연대가 안 돼서 선거연대가 그렇게 안 되니까는 후보 단일화도 될 수가 없잖아요. 후보 단일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조국 대표가 남은 전략이 뭡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쪼개갖고 데려오자. 네.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거티브를 막 해가지고 김용남이라는 사람은 사채업자고 정치검사고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이고 이거를 선거 내내 주구장창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용남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국 사태 생각 안 나? 이렇게 했지만 중간부터는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방어만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양쪽에서 사실 조국 후보가 안 된다고 하고 이쪽은 조국 후보가 안 된다고 하고 저쪽은 김용남 후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물론 김용남 후보가 안 된다 사퇴해라 이 공격이 훨씬 많았지만 네. 이걸 하는데 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양쪽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지 말자 투표소를 가지 말자 당연히 이렇게 되고 그 세 명이 그러고 있으면은 보수 유권자가 볼 때는 유희동 후보가 제일 멀쩡한 사람이죠. 네. 유희동 후보는 공격을 안 받으니까. 맞아요. 뭐가 드러난 게 없어요. 그렇죠. 공격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럼 보수 유권자들은 중간에서. 당당하게 유희동 후보를 찍으러 갑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거나 이러면 창피해서 못 갔을 건데 네. 또 그러지도 않았으니까 네. 갑니다. 가서 찍어요. 당연히 유희동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를 지금 이제 와서 내 말대로 합당을 안 했으니까 이게 진 것이다. 합당에 당신들이 찬성을 했어야 된다. 이거는 얘기를 단면만 딱 잘라갖고 그 시점에만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뭐 저도 예를 들면은 이 시험 봤는데 네. 나도 100점 맞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체육이 100점이다. 네. 아유 똑같죠 그 얘기랑. 아니 사실 이제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진보당까지 합하면 거기에 그러니까 민주 진보 이른바 유권자가 거의 70%에 육박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평택시장 민주당 60%가 네.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국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그냥 민주당 후보가 되는 곳이죠, 사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합당할 것까지 없고 그냥 불출마하면은 조국 후보가 불출마하면은 이겼다. 그렇게 떨어진 게 너무 네. 속쓰리고 아프면은 김종수님 네. 응? 불출마하는 게 답이었어요. 뭘 합당까지 대의를 합니까? 위해서. 만약에 합당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서울 정원호 후보도 뭐 박원순이 보인다, 문재인이 보인다 이 이야기 때문에 결국 손해 본 거 아니에요. 지금 범민주 세력이 단결 연합해가지고 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저는 왜 대구 경북은 뭐 그렇다 치고 대구하고 경남에서도 졌는가? 아, 네. 이거는 평택을의 나비 네. 효과라고 봅니다. 아, 그곳에서의 정체성 논쟁. 네. 그러니까 김용남이 보수에 있다가 네. 민주당 갔는데 네. 와 갔더니 완전히 이방인 취급받고 음. 박대를 당하네. 아주 악마화되네. 음. 그래 너희는 뭐 필요할 때만 데려가는 그렇지. 활용하는 거구나. 네, 보수 그런 선민의식과 정치인을. 엘리트의식, 그 순혈주의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이 차원에서 저는 영남에서도 똘똘 뭉쳤다고 봅니다. 이게 합당한다고 그런 좋은 일이 있었을까? 도리어 더 역효과가 났을 것이다. 진짜 이게 제 생각입니다. 대구도 초반에 선거 초반에는 전 진짜 이번에 정말 역사적인 결과가 나오나 최초에 정말 민주당 시장이 나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구 진짜 그 초반에 좋은 구도를 누가 망쳤는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구하고 경남, 네. 대구 경남. 네. 정말 참 너무 환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면 이렇게 대의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이제 국민하고 대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대의를 위한 이 정치가 정청래 아니라 대표가 이렇게 네. 조국혁신당이 계속 자당 후보를 흔들면 가가지고 네. 우리 당 후보는 네. 김용남이다. 민주당의 후보는 김용남이고 흔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조국혁신당 네. 우리 그 후보를 이렇게 계속 네거티브로 공격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당 조직도 보세요. 그 민주당의 그 평택 네. 그 조직이 허물어졌어요. 그 조국혁신당으로 다 편입되고 그랬었단 말이죠. 네. 아니 이런 일을 당 대표가 해줘야지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완전히 그냥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말건 김어준 눈치를 봤나? 저는 그것도 있다고 네. 봅니다. 김어준은 조국이 되길 바라는 것이고 자기는 김어준 신세를 져야 되고 그러니까 갈렸죠. 결국 네, 갈렸죠. 이것도 애초에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이 지고 나니까 화가 나는데 아니 왜 김용남을 그 지역에 정청래가 공천했을까?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왜 그랬다고 그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대법제 논란까지 다 미리 감안하고 거기다 공천을 준 게 아닌가 좀 음모론을 섞어 얘기하자면 약체 후보를 일부러 보냈다. 그래서 조국이 당선될 수 있게끔 아니 강한 후보를 거기 보내면은 그 김총수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그러고도 반드시 이기라면서 공천장 주고 내가 후원회장 맡게 해서 후원회장 맡고 이러면 거의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4월 말에 공천 줄 때 그때 김용남 후보가 채널A 나가서 한 말이 있어요. 네. 단일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뛰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더 한 말이 뭐냐면은 단일화 이야기가 만약에 나오게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당이 나서겠다. 정청래 대표가 찾아보시면 당시 기사가 나와요.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리고 며칠 뒤에 JTBC 장만 여의도에 김현 의원 대표적인 친정청래 의원 아니겠습니까? 단일화 해야죠. 단일화 지금 조국이 앞서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약간 이분이 이 생각의 회로가 사고의 회로가 헷갈렸나? 그러니까 그 싶을 정도로 김현 의원이 말이 계속 꼬였죠. 그리고 당시에 또 민주당 의원하고 제가 좀 통화를 해봤는데 그 지금 만약에 당에서 단일화를 할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뭐 단일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뛰어라라고 정청래 대표가 김용남 후보한테 얘기했다고는 하지만은 난 단일화 할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단일화하면 할 수 없죠. 뭐. 그런 얘기하더라고. 이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김용남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후보 귀에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거 알죠.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보 등록한 이후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네. 이거 철회 못한다라고 그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닐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저 김어준은 이 후보가 이게 동의하지 않으면은 네. 후보를 사퇴시킬 수 없다. 네, 자기가 찾아봤다. 그 장탄식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건 이미 알고 있었던 바예요. 왜냐하면 2012년에 김용민 후보를 저쪽에서 네. 어떻게든 후보직을 사퇴시키려고 했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해봐서 안다. 아니 그러면 김어준도 잘 알죠 그 사안을. 네. 근데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네. 그 불가능하고 출당은 할 수 있어요. 출당. 네, 그렇죠. 제명시키면. 예. 네. 그러나 후보직을 박탈할 수는 없어요. 네. 후보 등록 기간 이후에. 네. 예. 그리고 김어준 씨가 또 이제 선거 패배 원인으로 짚은 게 있는데 미래 권력을 가지고 투쟁을 하느라고 민주당이 풀파워로 이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풀파워 나왔네 또. 예, 그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미래 권력 투쟁을 하느라고 민주당이 이제 요거를 이제 풀파워로 치르지 못했다. 근데 네. 미래 권력 투쟁은 누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완전 유체 이탈이에요. 유체 이탈. 그렇죠. 아니 제 생각에는 네. 뭐 이 평론가 입장에서는 네, 네. 이 미래 권력 투쟁을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미래 권력 투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계속 어떤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 네.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내용,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목소리 냈던 사람들은 사실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의견을 알리고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런 흐름이 정청래 대표의 스탠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가는 길하고 지금 청와대하고 가는 길하고 다른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권력 투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랑 싸우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와의 권력 투쟁을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만약 그런 스토리라고 하면은 김어준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어떤 사람들이 권력 투쟁을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어준 씨의 이 발언은 자기 고백이다. 그럼 이거는 반성문인가 보다. 저는 이제 이 글씨를 보고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야, 이 반성문을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분일까요, 김어준 씨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양반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정청래의 그 배후가 돼서 주종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심기경호하러 나오는 거 보세요. 김용남 사퇴가 안 돼서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김어준 앞에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민주당 후보 조국 후보보다 훨씬 낫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합니다. 이래야 당대표가 같이 안타까워하고 있어. 같이 안타까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참 이게 여당 대표고 본인이 전략 공천을 한 후보잖아요. 이거는 배임이에요, 배임. 그쵸, 기업으로 보자, 같으면. 배임. 그러니까 정치적 배임. 네. 그러니까 평론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이전에 합당 논란이니 그다음에 이 조국 후보에 대한 호불호니 이런 걸 다 떠나서 당 후보를 어쨌든 당 대표가 책임지고 전략 공천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후원회장까지 맡고 이랬으면 그 선거구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김용남 후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사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당 대표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슨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니 무슨 그게 뭐니 그게 설사 내부에 권력 투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그 다음 일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 선거는 이기고 나서 얘기죠. 이겨야 다음이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음모론과 그다음에 어떤 정치 평론가 이런 어떤 셈법대로 정청래 대표가 정말 여기서는 조국혁신당에게 한번 기회를 줘야겠다. 조국 후보가 이기도록 내가 한번 김용남 후보를 한번 눌러버려야겠다. 그래서 사퇴를 시키거나 아니면 단일화를 종용하거나 아무튼 그래서 조국 후보한테 한번 내줬다.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얻는 게 없거든요. 자기 정치에 있어서는. 김어준한테 칭찬받겠지. 아무리 그러니까 평론가가 저런 거 객관적으로 외에는, 생각을 해봐도 얻는 게 없는데 왜 그럴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론가의 이 어떤 이 정치를 다루는 사고방식 내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외에 무슨 사연이 있든지 아니면은 정청래 대표가 뭔가 판단을 아주 잘못했든지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정청래 대표는 무조건 평택에 가서 거기 방을 얻고 살았어야죠. 그렇죠. 거기 선거운동을 했어야죠. 저는 막판에 거기에 올인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청래 이해가 안 되는 대표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짚어봅시다. 네. 정청래는 왜 거기다가 김용남을 공천했을까?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이번 사태, 이해할 수 없는 사태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원인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 수가 제대로 있습니다. 진단하고 예. 처방을 할 수 있다. 네. 그거부터 우리 생각을 해보시자. 김영남을 말씀이시죠. 주저앉힐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준비한 카드 중에 하나가 대부업체 논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네. 펌프질했습니까? 조선일보, 조국당이에요. 조조 동맹입니다. TV조선에서 보도를 심지어 했었죠. 조선일보도 이거 잘 보도 안 했습니다. TV조선하고 그다음에 뭐 JTBC가 일부 보도한 요 정도지. 제가 신문을 이제 한국일보 열심히 보는데 네. 한국일보를 봐야 됩니다. 한국일보예요. 네. 정상의 한국일보가 네, 최고의 공장 신문이- 언론 신문은 네. 최고의 신문인데 한국일보 보면서 곁다리로 다른 신문도 좀 보는데 혹시 이 얘기가 있나 열심히 봤습니다. 없어요. 없어. 있어도 구석탱이에 조금 뭐 하루 실리고 이 정도지. 언론이 다루지도 않아. 근데 이게 언론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고 김영남 후보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어떤 유튜브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도대체 무슨 신문을 받길래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일보를 봐야지. 한국일보 안 보니까 그런 결론이 드더라지. 아니 어쨌든 이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TV조선과 조국당의 이 혼연일체는 정말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아니 TV조선이 가장 많이 조국 교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네. 조국 장관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맹을 맺다니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네. 물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실제